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시 우리 시장이 힘찬 발걸음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본격적인 2020년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원 전문가의 투자 팁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올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장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0년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각 증권사 리서치에서 내년도, 즉 올해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뽑아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올해 20년의 기업 실적,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기저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 이외에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선진 시장 같은 경우보다도 신흥국 쪽에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타협점을 좀 어느 정도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아요. PER 기준으로 18배가 훌쩍 넘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 시장, 신흥국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죠. 과연 이 부분들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고 하저형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도 섹터, 주도주는 반도체와 중국 소비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들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세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게임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한령에 있어서의 해제예요. 한한령에 있어서의 해제, 이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그래도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전망을 좀 보게 된다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이예요. 과거에 보시게 된다면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10%를 넘었었어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서브프라임 때의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줬었고 마지막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2%, 3%조차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중국 같은 경우는 7%씩 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정화 취한다 뭐한다 해서 6%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한국보다도 2배 이상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분기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19년도부터 20년도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2%대의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소폭 성장을 해서 2.3%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속 성장이다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은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지 각 기업들이 모든 섹터나 업종들이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인 성장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출액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연간 수출액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8년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18년도인데요. 18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죠. 한국 기업들이. 쭉 수출 증가율이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곤두박질 치고 시작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19년도 들어서서는 계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12월 달 들어서 감소율이 작년 4월 달에 대비했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수출 감소율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이 이제 감소가 멈추고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IT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죠.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요, 이 부분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도체 가격 또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에요. 무역 협상 1단계가 됐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물동량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한국 수출 추이 및 전망입니다. 전망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계속 줄어들었었죠. 조금 전의 부분들을 올해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계속 수출에 대한 감소폭이 깊어졌다가 헤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면 올해 이제 전망은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T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부분들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중국의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들도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국 수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많이 했었고 거기에 그 이후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출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사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드의 영향으로 환환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근데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들이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미중 무역 분쟁 스몰딜 영향으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중국 내 경기가 회복이 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수출 품목을 보게 된다면 일반 기계 쪽이 있고요. 철강 쪽, 그다음에 컴퓨터, 즉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계 쪽과 철강 쪽을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컴퓨터, IT 쪽이죠.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의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까지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품목별 수출 전망을 봐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비우는 거 다 빼버리세요. 비우는 거. 빼시고 철강, 아웃이란 얘기죠. 석유 제품 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건 빼는데 요건 조금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좋대요. 선박. 그 다음에 반도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왜 좋을까요? 5G 본격화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들에 있어서 증가 부분들도 바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요 부분들이었었죠. 그리고 디램이라든가 낸드,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물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화재 사고가 좀 났었죠. 그 부분들도 있어서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부분들은 이로 인해서 삼성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죠. 삼성 쪽에서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거죠. 호황기를 대비하는 거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뭐 장비주들 흐름들도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라든가 석유화학 쪽도 있을 거예요. 뭐 일반 기계는 건설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인프라 쪽 투자 확대다라는 거.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증설, 설비 가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타국가 대비 높은 설비 가동률을 보일 것이다.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다지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굴뚝주들이죠. 화학, 철강, 기계, 조선.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박 쪽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원인을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환경 정책에 따른 규제예요. 규제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선박 쪽에 있어서 LNG 선박으로 일단은 교체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선주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선박에 대한 수주, 물동량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2019년도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했던 이 수주량을 거의 대부분 하지는 못했어요. 한 80에서 90% 정도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와 유사한
그런 목표치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한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는 물음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흐리죠? 이 부분들은 LCD 쪽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쪽이 거의 뭐 LCD는 이제 장악을 해 나갔죠. 삼성이나 LG는 LCD를 이제 멈추고 있고 OLED 쪽으로 가고 있어요. QD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단가 하락에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OLED 투자 확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도 투자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중국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LG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올해 아무래도 대면적 QD 쪽에 삼성은 투자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폴더블 관련해서 중소형 쪽에 투자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삼성 디스플레이는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사들,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IT 쪽이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올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쪽은 어떤가 보죠. 자동차 부품 쪽도 있네요. 자동차 부품 비 오고 있어요. 흐리네요. 흐려. 그죠? 흐린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무선 통신기기 비 와요. 섬유 비 오고요. 컴퓨터 글쎄요. 해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이오헬스 2차 전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국산차 수출 호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할게요. 무선 통신기기 흐리니까 빼고요. 섬유 빼고요. 컴퓨터 이것도 빼고요.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노트북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해봐야 될 거고 SSD에 대한 수요 확대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좀 빼놓을게요. 가전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빼놓고요. 바이오헬스 신규 바이오 시밀러가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유럽 쪽에 화이트리스트 등의 등재 효과 시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고령화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건강식품 있죠. 뭐 건강식품 뭐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생명 연장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NA로 검사를 한다든가 미리 어떠한 질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미리 예방적인 치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올해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주도 섹터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쪽에서 보조금 줄여주고 있죠. LG 쪽, 삼성 쪽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죠?
배터리 수주 잔량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에 기업 물량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가 다량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SK, LG, 삼성 대표적으로 배터리 세트 업체죠.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올해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상승 추세 때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를 제외하고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기에서 뭐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있고 대표적으로 LG 화학이 있죠. LG 화학이 있는데요. 저는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더 쳐주는 상황이고요. 부품이라든가 장비, 소재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일렉포일 쪽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죠. 이러한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외에 장비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아까 이따가 관심 종목, 관심 있게 올해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대기업 쪽에 있어서 공정 변화가 좀 생기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공정 변화가 생기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공정 변화가 생기는데 이 신공정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 있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4년에서 5년 동안 그 시장에 이 공정 설비에 진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체크를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IT,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뭐 요쪽은 좀 괜찮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전에 화면에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랑 선박이 또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IT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을 필두로 해서 장비사들, 소재, 부품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필승 코리아 펀드 소재 쪽과 장비 이런 쪽에 있어서 육성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펀드 출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의 PBR 추이예요. 2010년도 때죠. PBR 지표가 약 한 1.5배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PBR을 보게 되면 0.88배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더 올라서 한 0.9배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까지 한 배가 되지 않아요. 자산 가치보다 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싸다예요. 싸다. 아마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아마 5손가락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싼 걸로만 따지면 쌉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반기에 뭐 급락이 나와서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개코 같은 소리고 나올 수가 없고요. 싸다라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하락이 될 거예요. 제한적인 하락이 될 거라는 거.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싸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럼 반대로 PER 추이를 한번 볼게요. PER 추이를 보면 2010년도 때 24배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24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쭉 꺼지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 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2018년도 때부터 꺾여 내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의 PER은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고밸류예요. PER 기준으로 18배 수준. 선진시장, 미국 시장이 18배, 18.8배 정도 돼요. 코스피 18배 정도 되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죠?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밑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산 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연간 영업이익과 주가의 추이를 보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스피 연간 이익을 보게 되면 17년도와 18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도 올랐다가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박스권역으로. 그죠? 박스권역으로 횡보를 했다가 한번 툭 치기 시작했던 게 기업의 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한 단계 도약을 했던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8년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선방을 했던 부분들이 IT,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급감을 했어요. 134조 대.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올해는 17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과거에 있었던 이 최고에 대한 실적보다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의 실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신고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역성장을 끝내놓고 난 이후에 다시 실적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2018년도에 실적을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넘어설 수 있겠죠. 지수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2018년도에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가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에요. 계속적으로 경기부양책 쓰고 있어요. 미국까지도 경기부양책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쓰고 있죠. 유럽 쓰고 있죠. 일본까지도 하고 있어요. 한국도 올해의 예산 집행 상당히 상반기에 집중 투자를 하죠. 그런 이 유동성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버블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틀리고 버블이 많이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많이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빠지지 않고 상승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변수예요. 올해 다들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들은 그냥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재선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애국심을 좀 도취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식에 있어서의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 부분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하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그 사람의 파악이라든가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일단은 조금 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 3년차 때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1년차 때와 2년차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최저임금 뭐 이런 쪽이었었어요.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3년차 때에는 좀 정책이 바뀌어져 활성화입니다. 경기를 일단 회복시켜야겠다. 이러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일본 쪽이라고 봅니다. 무역 제재 이 부분들 때문에 필성 코리아 펀드가 생겼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과감하게 실행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에요. 반도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냐면은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 부분들은 실적이 최고가를 기록하지는 못해요, 올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고 다시 호황기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영이에요, 지금. 이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의 흐름들도 괜찮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의 올해 전망입니다. 저 PBR로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고 PER로 상승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차별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별화.
두 번째는 변동성. 지수에 대한 등락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수 밴드는 2350에서 1980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첨언으로 해드리자면 올해 연초부터 시장에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증권가 쪽에서는 20년의 전망치를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상단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45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500까지도 얘기하시는 증권사 리서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2350에서 많이 가야 2400. 밑으로 빠져 대세 하락 없고요. 1980. 요 정도? 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종목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전망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까지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탐방을 많이 가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결과물들을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원익 IPS예요. 원익 IPS 많이 올랐죠?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2만 원대 초반대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만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 주식은 투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있고 정배열권역에 있었을 때에 이때부터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보유 중인 고객분들, 회원분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누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ICD죠. ICD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큰 폭의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100%가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 그 다음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익 QNC.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고 있죠. LOT 백큐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 있었을 때에 매수를 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 종목 치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탐방을 갔던 기업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이 회사가 어딜까요? 아마 화면에는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겁니다. 어떤 기업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요. 대체적으로 삼성 SDI 출신으로 대부분 임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쪽, IT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응용 분야가 넓은 그런 기업입니다. 레이저의 이 응용, 이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영역이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OLED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IT 부품 쪽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들고 있고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커팅 장비,
레이저 리프트오프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 딱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제 글씨를 다 가서 탐방 가서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제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건 이게 보니까 탐방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탐방 리포트나 하나 띡 해갖고서 탐방 갔다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려고. 저는 직접 갔다 왔으니까. 사업장이나 관계사인함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16년도와 17년도에 이 회사는 캐파 증설을 좀 했어요. 공장을 좀 증설을 단행을 했습니다. 공장 증설을 단행을 했고요.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싹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3개의 공장을 매각을 해서 지금 건설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45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금융기관에 좀 차입을 했었어요. 근데 공장 매각을 해서 차입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장 매각 후에 갚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미국 쪽에도 있고 베트남 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쪽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물동량이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리 16년도와 17년도에 캐파 증설을 해놨어요. 캐파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증설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연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년 주기 사이클로 흘러갔어요. 2년 주기 사이클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2년 동안 한번 바짝 해놓고 나서 2년 푹 쉬었다가 또 바짝 했다가 또 2년 쉬었다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삼성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삼성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가 설비 투자 끝나면은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설비 투자하게 되면 좀 좋았다가 다시 또 안 좋았다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삼성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침이 심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지드 OLED 때부터 레이저 장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리지드 장비 들어갔고 플렉시블 OLED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 있어서 발주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FMM. 파인메탈 마스크. 이거 일본 독점이죠, 거의. 일본 독점인데 FMM 쪽 사업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공정 장비 준비하고 있고요. 폴더블 장비 납품 이력 있습니다. 폴더블 아마 들어갈 거고요. QD 쪽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작년 말 연초 수주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QD 쪽과 폴더블 쪽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인 쪽에 신개념 3D 검사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 웨이퍼 제작사하고 협력을 해서 좀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이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 대표 임원진 분이나 대표이사분이 삼성 SDI 출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삼성 SDI 쪽과 나름대로 협업 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정을 다른 타입으로 변경을 할 것 같아요. 19년도부터 아마 이게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까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2년 주기로 바짝 벌었다 안 되고 바짝 벌었다 안 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꾸준하게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필옵틱스예요. 필옵틱스.
제가 여러분들께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타 치거나 이런 분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결과물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방송에 다 오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나쁜 것도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괜히 제가 이 변동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나 이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하고 있죠. 2차전지 쪽 하고 있어요. 아까 섹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괜찮은 섹터들이었었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부분들, 업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수혜예요. 신규 사업 진출 가시화 2차전 쪽이 될 거고요. 19년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15,000원, 2차는 2만 원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단타 치실 분들 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분명히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확인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한번 올해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런 자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투자 팁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께 더욱더 알찬 정보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